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또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미유,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상절인 4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 논밭과 같다 또는 정원과 같다 또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있는 작은 토와 같다라고 했고요.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뭐 니사라든가 습니라든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뻘 같은 개념이죠. 바다라든가 강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갯벌 같은 개념을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으로
기토한다라고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논밭과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간목을 어진간하면 쓰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토왕절에 기토가 되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복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주면 된다. 물론 병화 개수가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긴 하지만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과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했고요. 매우 건조, 조열하다라고 해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긴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도 금방 말라버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다토조라고 해요. 화가 너무 왕하면 토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줘야 되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택하게 하도록, 또 기토를 물기를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수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기토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준다, 조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비가 시원하게 한번 내려서 천하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4월에 기토가 개수를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방 마릅니다. 뜨거운 여름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땅도 햇볕이 너무 쬐다 보면 그렇게 바삭바삭 마르게 되죠. 그때 물이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적당량의 물은 금방 없어지게 되니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수가 너무 약하니까 식상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 사주로 볼 때 격국과 용신을 모르면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 깊이 팔 필요는 없고요. 십정격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 90%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격국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십정격만 제대로 알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드리면서,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월지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죠. 몸체는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것은 지장간에 사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본기가 양화이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뭘로 쓴다?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토가 양화를 받죠. 대 양의 관계.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생하다 생아자 인성이 되겠죠. 인성.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또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인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인격으로 봐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 걸록격,
기토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준걸록격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인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이 4월은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인성인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인성이 왕한 것하고 일간이 왕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만 왕하고 일간이 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격으로 해도 저는 틀리지 괜찮다고 보지만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뜻은 그 이면에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다? 신앙하다, 신앙사주가 됐다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신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월지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으로서 토하고 그 다음에 뭐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사조관습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떤 토 문전옥답이라고 했죠.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후중하고 울체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냥 화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여러 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간목을 치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5월 또는 진술충묘월에 간목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토를 제하기 위해서 간목을 쓸 수 있지만은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4월은 화왕절이죠. 화왕절, 염상절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지금 쩍쩍 갈라진 기토 위에서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이 이거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간은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토가 옆에 있다고 해서 개수가 옆에 있다고 해서 일간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습니다. 기토는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갖다 내가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지 그래서 저걸 파악해서 없앤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4월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화다수갈이라고 하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고갈돼서 말라서 없어지죠. 그래서 수의 근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고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화가 금을 극하지 않고 화가 금을 극하지 않아야지만 이 금이 또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수를 얻어서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러면 임수 쓸 수 있지만은 임수 쓰는 것보다는 개수 쓰는 사람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금도 좋지만 신금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근데 이제 사주가 화가 너무 많게 되면 그 경우에는 신금으로는 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금이 좋은지 경금이 좋은지 그때그때 판단할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금과 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기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좀 더 좋아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진토를 봤습니다. 4월에 기토가 왕한데 진토까지 있으니까 일간이 더 왕해지겠죠. 다행스러운 건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요 진중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좀 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명식의 큰 문제는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기해일주 같은 해서 본시 이 화왕절의 수를 얻은 것은 좋아야 되는데 뭐예요? 요거 사화하고 사해충이 되다 보니 월지 사화도 깨지고 일지 해수도 깨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지만 이 기토는 간목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토도 작용을 안 하고 간목도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이거 사회충을 해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뭐 원국에서 이렇게 충이 되는 때는 일단 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택일은 일단은 뭐 생시를 안 보더라도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은, 자, 기토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인수격으로 보든, 아니면 뭐, 준걸록격으로 보든, 원래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는데, 오늘 명식은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왕하다고 또 보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고 이제, 진토는 기토가 뿌리로는 둘 수 있지만 진토도 습토, 해수, 사해충, 자수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한습해진다. 4월이라도 한습해진다. 그러면 목화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을해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시나 을해시나 간목 그래도 정관이라도 되지만 을목정관에도 줄리 있으면 을모가 7살이죠. 거의 뭐 관사론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관사론자는 되지 않겠네. 간목이 기토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을목은 사사진의 뿌리를 든 을목이기 때문에 능히 기토 정도는 파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병인시가 되면 요거는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해충이 돼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해합목이 됩니다. 이거는 인해합목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중봉합이라고 해서 충이 되지 않는다. 사중병화도 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인해합목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해중에 있는 수가 완전히 고갈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습토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수기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서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 생시, 특히나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인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사주에서는 충도 해소가 되면서 나중에 작년, 노년 이후로 운세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인시 저는 조금 추천할 수 있는 생시가 되는데, 같은 비슷한 생시라도 이거는 해묘한목해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는 거지만은 정화를 본거하고 병화를 본거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충중봉합이 되지 않죠. 사해충이 됩니다. 그래도 뭐 진토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일간도 왕하고 수기도 약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해충으로 인해서 음습해져 있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보다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시 쓰지 않겠다. 이것도 사해충 돼서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이제 사해충이 되어 있지만 오에 또 뿔을 둘 수 있고, 오중에 있는 화로서 뭐 나중에 또 조우도 할 수 있는 개념도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 역시나 사해충이 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목이 이렇게 기토하고 묶여 있지만 상관이 경관하는 좀 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해충이 구제가 안 된 상태에서 천간으로는 상관 경관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은 선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하죠. 사해충에 금수가 세력을 너무 얻었죠.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는 경호심이 대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병인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좀 한습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도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